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4년 된 회현 제2시민 아파트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전망공원과 테라스를 조성하고 남산공원과 연결해 남산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입주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올해로 54년이 된 이곳은 겉보기에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구조라 여러 동으로 보이지만 총 352세대 1개 동입니다. 당시에는 고층이었던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고 200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돼 철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민아파트. 이곳이 남산과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주차장과 공원, 테라스 등을 갖춘 시민공간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하에서 지상 2층까지는 남산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지상 3층은 북카페와 키즈카페,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지상 4층은 전망공원과 테라스 등이 조성됩니다. 특히 최상층은 남산 연결 녹지로 남산 접근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광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현재 352세대 가운데 325세대의 보상과 이주 계획이 완료된 상황. 남은 30여 세대의 보상 절차가 남은 숙제입니다. 서울시는 미이주 입주자에 대한 협약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합니다. 교통과 문화의 허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등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 개선 계획을 추진합니다. 광화문과 용산, 한강 등 국가 상징축을 잇는 교통과 문화 허브로 조성한다는 것. KTX와 GTX 등 광역철도 추가와 철도 지하화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서울역 광장을 확대 개편하고 광장의 이용 행태 개선, 그리고 평면 보행 체계 개편과 보행 녹지축 조성 등이 담깁니다. 또한 서울역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한 공간 변화와 교통 환경의 개선 등이 추진되고 민자 역사 미관 개선과 문화 역사로서의 개발 계획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에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토부, 코레일 등과 함께 구체적인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전문가 심포지엄 등도 추진되며 이달 중 용역 입찰에 들어가 내년 중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성북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 중인데요. 집수리 대상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을 고치자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을 잘 고쳐놓자 되려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북구가 운영 중인 집수리 봉사단. 당장 급한 대로 도배와 장판, 전기와 싱크대 등을 수리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료는 전액 구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집수리 봉사단 사업이 논란이 됐습니다.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수리 대상자 대부분은 세입자인데 봉사단이 집을 고치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를 이유로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해줬더니 집주인이 나가 이런 데도 있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됐나요? 거기까지는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수리가 끝나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려받으려는 일부 악덕 집주인. 소영준 보건복지위원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적어도 집주인하고 뭔가를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어주고 나가 나가버리고 이런 소리 하니까 지어주고선 이게 오히려 그분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데도 쫓겨납니까?
근데 뭐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뭐 약속한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작한 집수리 사업.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위는 집수리 봉사단의 선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인 성북구 종암동 일대가 정릉천과 연계한 자연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서울시가 종암동 3-10 주변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확정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합니다. 도로폭도 좁아 불법 주차는 만연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주민 간 얼굴을 붉히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의 현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 후보지에 선정된 종암동 3-10 일대. 서울시가 종암동 3-10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 재개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일대에는 향후 최고 37층 높이의 공동주택 690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연말 연초쯤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저희가 사업 시행도 통합심의 제도를 이제 이번에 마련을 통합심의도 내년 중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서울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보행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정릉천과 인접한 만큼 주민들이 천변 산책 등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릉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정릉천변에 일단은 그 산책로가 잘 조성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바로 들어와서 정릉천 산책로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종암동 3-10 일대 신속통합 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기반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면목본동 일대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모아타운 대상지가 가장 많은 중랑구의 주택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목본동 일대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과 정비 기반시설 개선 등입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좁은 도로를 확장해 주민들의 보행 환경과 통행 편의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모이는 모아타운으로 조성돼 아파트 1,300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중랑구는 주요 도로인 겸재로 54길과 면목로 66길을 가로 활성화 시설 구간으로 설정해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로폭을 넓혀 용마산로와 겸재로 등 외부 간선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중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발 사업 대상지는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26곳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은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원 회수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가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문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노원구 자원 회수시설의 경우 2023년 가동률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례대로라면 난방비 지원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노후화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기능이 가만히 있는데 기능이 확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주민들,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예요, 서울시가. 그러면서 이거 65%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난방비 지원 등 못한다. 선택해라.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준공 20년이 넘은 자원 회수시설은 가동률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서울 4개 자원 회수 시설은 모두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를 최대치까지 지원받습니다. 노원, 마포, 양천, 강남 전부 준공 2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타자 치고 늦척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하고 있으니까 니네 이 시설이 65% 이하로 떼면은 이제 못 줘. 이건 좀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한편 서울시는 가동률을 중요한 지원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류를 발표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가동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성동구가 노선이나 배차 등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셔틀버스란 대안을 찾은 겁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마을버스 관련 민원은 연간 200여 건, 노선과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노선 조정과 증차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성동구는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구상했습니다. 보건소와 주민센터는 물론 문화, 예술, 체육 등 공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범 운행을 위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배차 정류장을 좀 늘리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그런 좀 제도적인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공공성을 투입을 해서 마을버스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교통의 한계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내 공공시설에서 이미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개 노선을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2억 9천만 원. 셔틀버스가 전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수혜자가 구민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성동 구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또 이 적자 부분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2개 노선만 해도 벌써 뭐 20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합의점이나 논의점이 있어야죠. 무엇보다 셔틀버스 운행의 근거가 될 조례안과 시범 운행을 위한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안건을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수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8월 연희동 황토길을 개장한 데 이어 서대문 독립공원 뒤 천연동 황토길을 개장했습니다. 안산 황토길에 비해 300m 더 길어진 800m의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2,300명, 누적 방문 인원 41만 명. 지난해 8월 안산 서편에 개장한 연희동 황토길은 이제 서대문구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뒤편 안산 자락길. 모두 양말을 벗고 몸을 풀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발을 내딛습니다. 푹신한 찰흙 같은 촉감이 생소하지만 말로 표현 못할 쾌감이 듭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하게 좋아. 너무 좋아. 밟는 게 상쾌한 것 같고 그래요. 아직까지 가벼운 걸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기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10시 반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많이 걸으면 좀 다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덜 피곤하더라고요. 서대문구 안산 동편에 또 다른 황토길이 개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천연 황토길. 연희동 황토길에 비해 300m 더 길어진 800m 코스로 조성했습니다. 야간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와 조명 시설을 설치했고 건식과 습식
두 종류의 황토족탕도 마련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가족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걷는 행복한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요. 조성 과정에서 소음이나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수차례의 설명회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개장할 수 있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또 서대문 구의회 의원님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는 백년산 능선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에 대한 정보를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유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정보를 매일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의원 92곳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 서남병원의 경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중증과 응급의료 수용에 대응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평일 20시까지 연장 진료를 진행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